안녕하세요. 오늘 자료집 강의를 맡은 유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료집 우리 공부하는 날인데요. 자료집 활용 여러분들 많이 잘 하고 계시나요? 우리 사업에서 이 자료집이 굉장히 이제 소비자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하고 저는 아메이보 계기, 그다음에 사업 설명, 이 세 가지 가지고 정말 누구나 다 사업 설명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료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료집 활용을 이번 시간에 잘 배우셔서 잘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처음에 우리 17페이지부터 다 자료집 가지고 계시죠? 자료집 펴시고 형광펜이나 볼펜 하나씩 옆에 준비하셔가지고 중요한 것들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뉴틸라이트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 2번에 걸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비타민 미네랄 불균형이 치명적 질환을 부른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 보시면 식사를 어떤 식사를 하셨는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대강 아무거나 때우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걸 먹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은 보시면 어때요? 뭐 안 아픈 사람, 우리가 정상적으로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이제 병을 고쳐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뭔지 모르게 몸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찌뿌둥하고 이유 없이 병원에 가도 알 수 없고 뭐 진단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 종합검사 받아보면 뭐 이상이 없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뭔가가 불편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혹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포가 사실은 이제 멍들어가고 병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만약에 병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약간 이런 거를 아픈 거를 우리는 질환이라고 하죠. 병에 있다 그러면은 병원으로 가서 질환을 받는 것, 질병을 치료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질환을 복구시켜주는 것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영양소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반찬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과일, 고기,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것들이 이런 영양소로 우리가 충분히 복구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골고루 아이들에게 반찬을 먹였는지, 그다음에 또 외식이나 또 인스턴트 음식 요즘에 많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식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실 저는 소비자들 만나면 이 페이지부터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하고 저는 질문을 먼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병은 아닌데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힘든 이런 질환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눈이 침침하다든지 뭐 어깨가 결린다, 뭐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영양소 부족으로 오는 것들로 생긴 것들이 아닌지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비타민을 드시라고 했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분들은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안 먹어라는 분도 계시고요. 나는 밥을 잘 먹고 있다, 뭐 또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먹고 있다, 뭐 약국에서 사 먹는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요 자료를 먼저 보여줍니다. 요 자료가 뭘 뜻하냐면요, 우리가 이걸 보시면은 벌써 맨 오른쪽에 그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A가 30년 사이에 반으로 줄었다. 2분의 1로 감소됐고, 그다음에 시금치는 50년 사이에 66분의 1로 감소됐고, 그다음에 고구마 같은 경우는 철분이 10분의 1로 감소됐어요. 그리고 당근 같은 거는 3분의 1로, 이렇게 딱딱딱 먼저 찝어주시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냐면은요, 우리가 그만큼 그 옛날보다 음식 자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영양소가 줄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토양이 산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속성 재배하잖아요. 빨리빨리 속성 재배를 하고 농약이나 방부제 같은 거를 많이 치기 때문에 이렇게 식품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딱 보여주시면 이 그 건강 보조식품을 먹어야 되니까 Y 서플리먼트죠.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저는 해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모든 걸로 다 밥으로 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먼저 보면 비타민 A 가 있고요. 저쪽에 비타민 이제 B군이 있잖아요. B군 같은 경우는요. 복합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8개예요. 이건 8가지를 다 한 번씩 비타민 B1부터 비오틴까지 이렇게 8개의 복합체로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요. 비타민 B나 C나 이런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내에 축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체내에 축적이 되지 않고 있다가 배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섭취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거 보시면은요. 뭐 식욕부진, 그러니까 중간중간 보셔요. 그다음 식욕부진, 뭐 근육 무력증. 그다음에 비타민 B2 같은 경우는 입안이나 입술 주위 염증. 왜 우리 보면 이렇게 입술 이렇게 막 튼 사람들 있잖아. 입 찢어진다. 입 이렇게 양 끝이 갈라지고 어렸을 때 뭐 막 입 크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성장통, 팔다리 통증, 뭐 입냄새. 그다음에 우리 가끔 이렇게 명치 끝이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소화가 뭐 더부룩하게 안 되면서 이런 것들도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엽산, 뭐 비오틴 같은 경우는요. 그 피부염, 그다음에 탈모, 우울증, 거친 피부 이런 것들이 다 이 비타민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특히 이 비오틴은요. 저희 제품 중에 SHN 서플리먼트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저희들 지금 바디키 다이어트 할 때 지금 바디키 드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비오틴이 권장량의 500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오틴은 굉장히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게 부족하면 막 의욕이 없어요. 막 자꾸 깔아앉고 힘들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비타민이 뭔가가 우리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비타민이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 섭취했을 때 이게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죠. 그리고 비타민 D는 이 세포의 변형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99.99%는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크림도 바르고 뭐 철저하게 저희 다 이렇게 차단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골다공증이랄지 뭐 신경계초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이제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실 미네랄이 무기질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 비타민 무기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미네랄은 이 조절 기능을 하거든요. 우리 몸속에 그 3.5%가 구성하고 있는데 사실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그냥 비타민은 조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렇게 태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네랄은 부족하면 죽습니다. 이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 보시면은요, 우리 그 미네랄 중에서 굉장히 칼슘, 철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칼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막 여기 보시면은 신경과민, 우울증, 뭐 정서불안, 뭐 성장 발육 질환, 성장 발육의 지장, 그다음에 알러지 증상, 근육 이완 수축에도 굉장히 관여돼 있고요. 이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막 흥분하고 막 이렇게 싸우시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칼슘 좀 왕창 좀 집어 드시고 그리고 좀 쫙 캄다운 시키시고 하시면은 이게 싹 신경 역할,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체질 개선에도 굉장히 역할이 커요. 그래서 알러지 막 증상이 많고 하는 분들도 이런 거 칼슘을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왜 위경련 우리 가끔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하실 때 위경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때는 이스티비하고 요 칼맥디 이거를
조금 과량으로 좀 드시고 되면 이게 싹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속이 편안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철분 같은 경우에는 왜 가끔 보면 두통, 노인성 두통, 그러니까 굉장히 막 오후 되면 머리가 엄청 빠개질 듯이 아프고 특히 이제 노인 드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두통이 자주 있으시는데요. 이런 분들은요, 철분하고 오메가3를 같이 드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노인성 두통에 철분과 오메가3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이 철분은 이 내 몸의 그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두통이 오게 돼요. 그래서 대사도 잘 안 되고 순환도 잘 안 되고 하는 거가 철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두통이 심하다 할 때 한 철분 한 3알 정도 딱 드시면, 아이언폴리 한 3알 정도 딱 드시면 두통이 싹 가라앉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이 여기 아연이 굉장히 중요하죠.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뉴트리키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성장에 크게 관여하는 게 이 아연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같은 거는 젊은 사람의 주름살. 왜 가끔 보면 젊은 사람이긴 한데 막 이렇게 주름이 막 잘 작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심장 왜 부정맥 좀 있는 사람들, 제가 옛날에 부정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처방을 해줬는데 이 칼슘 마그네슘을 처방해줘서 제가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마그네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를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셀레늄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유일하게 이 항산화 미네랄이에요. 그 항산화에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 암 수술 후에는 이게 반드시 드셔주는 게 이 셀레늄, 우리 제품 중에는 이 파셀레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제품을 드셔주면 굉장히 좋고요. 이 마지막에 이 몰리브데에는 이 우리 지금 이 더블 X 종합 비타민 더블 X에 지금 새롭게 지금 들어가 있어서요. 철분의 흡수 기능을 굉장히 높여주고 소화 기능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철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오후에 발이 자주 붓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게 내가 무슨 병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그 막 다리 떠는 애들 있어요. 그 어른들도 있으시고요. 막 다리 떠는 버릇 있으신 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 철분의 부족일 수도 있으니까 이 비타민 미네랄을 잘 섭취를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해주시다 보면 내 몸이 안 좋았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편함들이 이런 비타민 부족에서 오는 현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22페이지를 볼게요. 22페이지에 자, 국산 건강기능식품 FDA 승인 다 가짜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여기서 엄격하게 그 두 번째 그 쪽에 보시면 엄격한 의미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건강식품 가운데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FDA 승인하고 FDA 검사 통과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거 FDA 검사 이거를 해놓고서는 이게 마치 통과된 것처럼 승인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과대 광고를 해서 이렇게 그 뉴스의 기사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백수호, 우리 백수호 사태 몇 년 전에 많이 겪었죠. 그래서 지금 다 백수호가 좀 싹 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백수호에 어떻게 됐냐, 원료를 이오부피소라는 거를 들어갔다. 이거 백수호가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 환불해주고 뭐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 부분에서 판매원은 나는 이 제조에 된 온 데서 나는 갖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제조원은 나는 수입한 데서 갖고 왔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다 서로 간에 이 책임을 전가하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이 백소 사태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얼마만큼 우리가 책임지게 끝까지 이거를 다 잘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제 그 약국에서 파는 어린이 비타민의 충격적인 실체.
참 이게 우리도 아시지만 애들 데리고 약국 갔다가 애들 막 그 앞에 막 장난감 비슷한 거 엄청 많잖아요. 애들 그냥 혹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다 서로 집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엄마들은 또 거기서 약국에서 파는 거니까 그래 또 비타민이라도 뭐 하나씩 주자 해서 이렇게 줄 수도 사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C가 거기에는 어떻게 들어있을까요? 정말 눈곱만큼만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0.03m 들어갔다. 그리고 표기도 캔디로 들어가 있어요. 캔디 종류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원재료 뭐 250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보시면 원재료, 타정비, 포장비 다 했을 때 250원이면 그 내용물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사탕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칼슘 부강제. 우리가 칼슘은 정말 이렇게 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뼈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칼슘을 찾고 있는데요. 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원료의 납에 오염된 동물뼈나 조개 껍데기 등을 사용했다는 이 제보가 때문에 이걸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납이 검출됐는데요. 이 납은 중금속이잖아요. 그래서 납은 이 가운데 밑에 부분 보시면은요, 정말 소량씩 정말 작은 것을 섭취하더라도요, 이 체내에 차근차근 축적이 되게 되면 일정 농도를 넘기게 되면 이게 문제가 뇌신경계 쪽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게 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특히 이제 동물뼈, 오염된 동물뼈랄지 여기서 이제 조개 껍데기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칼슘 보강제에서 이렇게 걸린 부분들 여기 보시면은 납의 수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칼슘의 원료를 해야 되는지, 동물뼈가 아니라 우리 아메이 제품에서는 해저 분말로 만든 칼슘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칼슘 보강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중 유통 비타민 보충제 20%가 타르 색소를 쓰고 있다. 이 타르는 이 석탄에서 뽑아낸 그 유해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섬유의 착색을 위해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착색이 굉장히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착색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음료나 뭐 사탕, 뭐 젤리 이런 데다가 입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거는 타르 색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치명적 역할을 하냐면요, 암이나 뭐 천식도 유발하고요. 특히 요즘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있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아토피 이런 걸로 유발시킬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타르 색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왜 우리 그런 캡슐 같은데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그게 타르 색소거든요. 그리고 특히 적색 2호. 중간에 보시면 타르색소는 섬유염색 개발을 위해서 모두 9종이 있는데 많이 섭취하면 간이나 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특히 문구류 앞에 파는 막 그렇게 애들 막 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장난감도 그렇고 거기에 타르색소, 적색 2호가 검출됐다는 거. 굉장히,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거는 식품에 아예 쓰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화장품에서도요,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적색이요, 타르색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초유 속 합성 감미료. 이게 요즘에는 이 초유를 먹는다는 거 많이 들어보지는 자기 못했는데 한 10여 년 전쯤에 굉장히 또 이게 초유가 유행했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유가 뭔가요? 이게 송아지에서 갓 출산한 어미소로부터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수집한 거가 이게 초유인데, 이거의 문제는 이게 굉장히 처음에 맛이 비릿하고 이제 이렇게 아무튼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향에다가 착색료를 입혀요. 왜냐면은 착색료하고 맛이 이상하니까 여기다 감미료를 살짝 섞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착색료하고 이 감미료가, 이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약안정청의 허용 기준 이하의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두통, 복통, 순환기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이렇게 합성 감미료를 우리 건강에 좋다고 먹였는데 합성 감미료를 건강하다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초유는 많이 저기 없는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기사에 한번 나온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또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해가지고 또 한동안 엄청나게 또 이렇게 그 강남 쪽이나 뭐 이렇게 엄마들 사이에서 이거를가 번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요.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약이다 해가지고 엄마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그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이 처방 이거든요. 이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쓰는 건데 이게 ADHD 그 사람 애들한테 이걸 처방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먹었을 경우에는 뭐 문제는 없죠. 이게 치료제로 쓰는 거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먹었을 때는 그 밑에 보시면요, 불면증, 부정맥락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다. 심장이 엄청 벌렁벌렁 거리면서요, 이 심박수가 막 증가하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게 그 마약성이기 때문에 금단 현상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요즘에 또 알아보니까요, 이게 20, 30대 사이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처방 건수가 너무 늘어서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이게 20, 30대가 이게 약간 환각제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쓴다는 거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이런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합성 비타민 과다 복용 수명을 단축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그 우리 합성 비타민 얘기거든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이 코펜하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이 박사님께서 이 논문을 쓰신 거예요. 합성 비타민을 과다하게 먹었을 때는 수명이 단축된다. 진짜로 여기에 보시면 비타민 A, E, 그다음 베타카로틴 이 지용성 비타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베타카로틴은 이 굉장히 항산화 역할을 많이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합성임에도 그러니까 합성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항산화 성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전혀 없었고 특히 우리 천연 우리 베타카로틴이나 이런 저기 카로티노이드를 우리가 이제 흡수하는데 이걸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가 않고 이 과대 복용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지속적으로 장기 복용하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몸에 좋으라고 먹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합성인 거를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 더블엑스에 곰팡이가 폈다. 이거는 우리가 천연이고 그다음에 아무런 합성제 이런 보존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물에 닿았을 때 저렇게 곰팡이처럼 썩는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합성하고 천연 비타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천연이나 합성이나 이 뭐가 다르냐, 분자 구조식이 똑같아요. 그러고 이 중간에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게 나타나는데요. 이 합성 비타민이 뭐냐? 이거는 결국은 콜타르. 이 석유에서 그 마지막에 이게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이 콜타르에서 추출한 비타민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거는 뭐 옥수수에서 추출한 거야라고 말했던 옥수수 녹말이나 옥수수에서 추출한 비타민 C가 또 많이 유행하잖아요. 여기도 결국은요, 이 옥수수 당에 중간에 보시면 발효 과정을 거친 휘발성 산을 섞어서 비타민 C를 생산한다. 결국 합성 비타민 는 결국 분자 구조는 같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그 성분의 이런 것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 SBS의 천연과 합성의 차이 이거는 이제 방송에 나왔던 건데요. 아세로라하고 이 그 레몬의 이 성분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100g당 이 비타민 C의 함량 차이가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 분자 구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분자 구조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가 창조주는 우리는 귤을 먹게끔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비타민 C가만 우리가 비타민 C를 딱 이게 그 분자 이게 그 증류 방식으로 이걸 해보다 보면 원심 분리기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요, 이게 뒤에가 나올겠지만 비타민 C가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식물 내재 영양소로 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케미칼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타민 C만 여기서 추출한 것이 합성 처리한 것이 비타민 C 그 합성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스코르빅산만 쭉 뽑아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고요. 그다음 맨 밑에 보시면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나오잖아요. 흡수율의 차이를 보시면 거의 1.5에서 4배까지도 이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을 먹을 것인지 천연을 먹을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농축과 추출 어머 제가 이거를 빠뜨렸네요. 그 농축과 추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농축은 뭐고 추출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축이라는 건요. 이거를 진짜 아세로라 체리를 그냥 갈아서 그냥 수분을 증발해서 그냥 딱 하나로 뭉쳐 놓은 거. 이게 농축이고요. 추출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성분 하나만 이렇게 뽑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C만 이렇게 아세코르빅산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 이거를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거를 제가 빠뜨렸긴 했는데요. 저희들 이 더블엑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비타민 C 아세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파랄 때 이렇게 빨갛게 익은 게 아니라 파랄 때 이걸 따가지고 만들어요. 파랄 때 영양 성분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덜 익었을 때가 비타민 함유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우리는 아세로라 C는 그런 거를 쓰고 나머지 것들은 또 다 다른 성분들에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과 천연의 차이를 알 수 있고요. 이거 타사 제품은 뭐 이렇게 제조업소하고 판매원이 다르다는 거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약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우리가 한약도 사실은 뭐 좋은 허브죠. 서양의 저기 중국에서 오는 그러니까 그 동양의 허브들인데 허브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맹독성 농약, 그 다음에 중금속에서 오는 그 비소 이런 것들이 다량 검출된다는 거 이게가 가장 문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그 뉴스에 나온 기사거든요. 주사 성분이 주사 성분 이거는 이 주사라는 거는 부적이나 단청에 쓰이는 붉은색 광물질로 성분의 96%가 황화수은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이런 그 반응들이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여기서 보시면 수은 중독. 왜냐면은 한약이 좋다고 먹었는데 결국은 왜 그럴까 했더니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중금속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홍삼 우리 또 많이 먹잖아요. 나는 홍삼 먹어 인삼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홍삼에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포닌 성분입니다. 근데 사포닌이 굉장히 그 분자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그러니까 흡수되지 못하고 이 효소에 의해서 저분자로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한국인들에서 이 한 30% 정도는요 체질에 따라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다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도 나머지 그분들도 이 효소 양에 따라서 이게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한약도 홍삼 같은 것도 잘 알고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홍삼을 장기 복용하는 거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뉴트리라이트 농장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 세계 뉴트리라이트 농장이 4개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그 오른쪽에 위에 미국 워싱턴 트라울레이크 농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계 최대의 허브 농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여기 너무 크기 때문에요. 서울과 대전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옛날에 그 TV에 나왔죠. 빅마마가 이혜정 씨가 방문해서 나왔던 이런 동영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멕시코 엘페타칼 농장이에요. 여기는 화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미네랄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감귤류라든지 이런 물냉이, 알팔파들을 이게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이 있어요. 여기는 브라질 최초의 이 생태계 농법을 인증받았고요. 지구상의 98%의 아세로라 체리를 이 농장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너무너무 큰 농장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우시 보테니컬 센터는 이게 원래는 이게 벼농사 지역이기 때문에 이 그 약초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흙을 완전히 다 바꿨어요. 여기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 흙만 바꾸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계 최초의 그런 제놈 그 분석, 그러니까 유기농의 그런 그 뭐죠? 그런 재배, 그 특히 국화류 같은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 전통 중의학에 의령한 식물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가 들어가는 우리 유틸라이티 농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드렸고, 여기는 지금 80년이 넘었죠. 지금 거의 87년 되고 있고, 건강 기능식품하고 비타민을 판매하고 있는 세계 1위 브랜드 뉴틸라이트 제품인데요. 정말 여기서 좋은 게 제가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이거를 생태계 농법으로 가장 영양가가 높을 때, 아까 아세로라 체리도 팔할 때 여기 만든다 그랬잖아요.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시기에 수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천연으로 만들어 뭐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천연 식물에는요, 이 독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언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더블엑스가 얼마만큼 이제 팔렸는지에 대한 그거에 된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우리가 평균 수명은 82세인데요. 건강 수명은 65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17년 동안은 어떻게 된가요? 이렇게 병원 행세를 치면서 골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나 건강 수명이나 우리 똑같이 잘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느냐, 이거를 굉장히 잘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더블엑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GMP라는 것은 굉장히 우수 건강 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요 밑에 보시면 중간에 건강 보조식품은요, 그 FDA 기준은 5개나 6가지의 이 통과 기준만 통과하면은 FDA 승인을 받았다, 뭐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틸라이트 제품은요, 이 자기네 자체 기준에 굉장히 특별한 GMP 기준을 통과했어요. 이거는 100에서 150까지 통과 기준으로요, 거의 제약회사 수준이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그 검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옆에 보시면 이제 더블엑스 종합 비타민이 있는데요. 이거는 6알씩 하루에 2번 먹으면 되는 이런 과일, 반찬, 야채, 우리가 5접시를 먹어야지 되는 영양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먹는 것은 이렇게 더블엑스 종합 비타민 하나로 섭취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더블엑스는 이렇게 하지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그다음에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효과를 더 높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사도 우리도 뭐 식물 농축물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식물 농축물이 얼마만큼 끝까지 남아 있느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넣었다는 걸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만큼 끝까지 남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유틸라이트 더블엑스가 DNA 손상을 줄였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제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렇게 그 8주 동안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대조군과 비교를 했어요. 파츠 섭취를 했더니 그 밑에 보시면 저쪽에 이 더블엑스를 섭취한 군과 섭취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섭취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섭취한 거는 보시면 꼬리가 이렇게 길어졌던 꼬리가 짧아지고 아주 그게 선명하게 뚜렷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느냐, 이게 우리가 손상된 DNA 손상을 이렇게 막아주고 줄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 LDL 같은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은 이 손상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고요.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유전적으로 뭐 콜레스테롤 높은 집안이다 이럴 때는 나는 원래 그런 거야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영양제를 먹어줬을 때는 이 손상을 줄여줬다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굉장히 뭐 흡수율은 높지만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은 다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크릴 오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펭귄과 이 고래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또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혈관 청소를 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무슨 검사, 크릴에서 기름을 짜내는데 용매가 문제가 됐죠. 추출 용매, 뭐
에톡시킨 뭐 이래서 방부제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회수를 해서 지금은 크릴 오일 같은 거는 이게 많이 또 찾질 않으시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세몬 오메가. 그 세몬 오메가는 사실은 굉장히 잘 골라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몬 오메가는요, 그 눈알, 뭐 대가리, 정소, 난소 등에 많아요. 저기 그 물고기에 생선에. 근데 얼마만큼 필터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열에 굉장히 약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산패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저희는 잡자마자 신선 보관해서 모든 공정을 진공 상태로 딱 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또 뉴트라이트 식약청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자체 기준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장균,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중금속 관리해서 납, 카드뮴, 뭐 순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체 추가로 비소나 환경 호르몬까지 다 감사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대장균 살모넬라균까지 추가로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세몰 오메가는 좋은 기름으로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칼슘은요. 우리 몸속에 미네랄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50가지 이상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이 이제 칼슘입니다. 칼슘은요, 99% 뼈나 치아에 관여되고요. 그다음에 1%는 이제 혈액이나 체액에. 그래서 이 체액의 그 산염기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성장기나 임신하시는 분 갱년기가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해요. 이 칼슘의 섭취가.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칼슘 보강제에서 납 성분 검출됐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칼슘을 굉장히 잘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요. 우리 몸이 이제 굉장히 산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염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염증이나 질병, 암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래서 생리 조절 기능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 1%의 칼슘을 위해서 이 뼈에 있는 칼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빼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뼈에 있는 칼슘을 뺏어 쓰면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듬성듬성해지면서 나중에 이게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보시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 비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슘 2, 마그네슘 1에 그런 걸로 드셔야 되고 우리 걸로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섭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그네슘은 칼슘과 짝꿍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이 드셔주는 게 체외로 이제 칼슘, 그 중간에 보시면 칼슘의 대사를 촉진시켜서 칼슘이 체외로 배설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이 마그네슘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세 개의 칼맥디, 칼디, 추어프칼슘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칼맥디는 이 탄산칼슘으로서 2대2대 비율 흡수율이 가장 좋게 잘 맞춰졌고, 그다음에 이 원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료는 오른쪽에 그 피오르디안에서 수확한 무공의 칼슘이다. 해조 분말에서 추출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화력이 좀 약해. 칼슘을 먹을 때 내가 소화가 잘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동물성 칼슘을 드셨을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이 칼디를 권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추어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칼슘 제품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젊어서 칼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의 칼슘은 일정 기간까지는 섭취를 통해서 흡수가 되지만 나이가 들면 섭취를 아무리 해도 축적되지 않는다. 그리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칼슘은 계속 잘 섭취를 해주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끝나겠습니다. 예, 아미노까지 하고 끝낼게요. 이제 프로틴, 파이토프로틴이 있잖아요. 우리가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그다음에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간 100% 식물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단백질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몸의 근육, 혈액, 모발 모든 신체 구성의 구성 성분이고요. 우리 아이들 키 성장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장과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어때요? 막 얼굴 같은 게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이렇게 많이 안 먹고 그냥 막 빼시는 분들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건포도가 되는 것이요. 포도가 건포도 되는 것처럼 그냥 확 이렇게 쭈그러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는 단백질 섭취를 같이 해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정말 피부가 탱탱하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이 박스 안에 면역력, 그다음에 피부 탱탱,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그다음에 손상된 세포의 주 원료랍니다. 그다음에 독성 성분을 막아주고, 그다음 몸속에 알칼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단백질의 원료다. 우리 이 파이토 요거 프로틴 이거 국에나 찌개 같은 때 하나씩 넣어서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전 부칠 때 요게 한 스푼씩 넣어서 두면 아이들의 건강에도 잘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화가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0이라는 거는 흡수율에, 그러니까 흡수돼서 온전하게 이게 단백질이 들어가면 역할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기나 뭐 두부 이런 것들은 5, 60 뭐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 거는 이 아미노산가 100%. 그러니까 이 하루에 2스푼 먹었을 때 몸속에 완전히 100%다 역할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엑세스 아미노 지금 이거는 저도 굉장히 지금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바디케 하면서 지금 이거 그 근육 만드는데 이거 꼭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잘 드시면 좋고요. 이거는 지금 근육에 굉장히 특화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필수 아미노산 9종을 포함한 아미노산 10종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필수 아미노산은요.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게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다 들어가야지 근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완벽하게 포함된 게 이 아미노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서 저희 저기 운동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이 시중에서 막 단백질만 하는 거 막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근육 키운다고. 근데 그런 거 잘못 드시면 속이 막 물렁물렁거리면서요. 이렇게 기운이 쭉쭉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거는 전혀 그런 문제 없이 그다음에 하루에 이거 딱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딱 타가지고 가서 이렇게 운동하시면 이게 너무나도 근력 운동에 아니 근력을 만드는데 굉장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지금 굉장히 지금 빠듯해서 또 이제 우리 제 시간 끝나고 나서 이 권일학 사장님께서 이제 사업 설명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건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아미노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뒷부분 자료집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